고급 저택의 거실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이 젊은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나야, 용서해다오. 아빠가 미안하구나. 노인은 흐느꼈습니다. 여성도 눈물을 흘리며 그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주변 사람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두 사람은 누구며 어떤 관계일까요? 평범해 보였던 그녀에게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재회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석 달 전 한 병원 복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수지는 30살의 간호사였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걷는 수진의 뒤에서 동료 간호사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 언니 고아 출신이래. 게다가 미혼모잖아. 수진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참는 법을 배웠습니다. 탈의실에서 가방을 챙기던 수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배경화면에는 6살 딸 은서의 환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은서는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수술비는 수천만 원 매달 모으고 있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가는데 입원 환자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간호사, 물 좀. 왜 이렇게 늦어? 간호사 주제에. 죄송합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변명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던 수진에게 선배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애 아빠한테 양육비라도 받아?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서 아버지는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떠났습니다. 찾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근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은서가 소파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은서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수진은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 아이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이 아이만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면. 하지만 거울에 비친 수진의 얼굴은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수진은 자신이 누군가의 딸이었던 적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고아원 기록에는 5살에 발견되었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전의 기억은 없었습니다. 가끔 단편적인 이미지가 떠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넓은 정원, 분수대, 누군가의 따뜻한 품. 하지만 그것이 진짜 기억인지 그냥 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었습니다. 은서를 위해 내일도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응급실에 긴급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협심증 환자였습니다. 60대 정도의 남성으로 기품 있어 보이는 외모였습니다. 수진이 담당 간호사로 배정되었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천천히 숨 쉬세요. 남성은 가까스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급처치 후 상태가 안정되었고 일주일 입원이 결정되었습니다. 환자 이름은 장석훈, 특실 병실에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회진 때였습니다. 장석훈 환자분, 약 드실 시간입니다. 수진이 약을 준비하는 동안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잠깐 확인하는 순간 배경화면에 은서 사진이 보였습니다. 장석훈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장석훈은 입술을 떨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아이는, 네, 제 딸이에요. 딸이라고? 네, 은서라고 합니다.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장석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요. 하지만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석훈은 수진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항상 수진을 따라다녔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잘 회복하셨습니다. 약은 꼭 챙겨 드시고요. 장석훈이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개인 간호사로 일할 생각 있으신가요? 네. 제 건강을 관리해줄 전담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월급은 지금의 3배를 드리겠습니다. 3배요? 네, 숙소도 제공됩니다. 따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별채도 있고요.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주일간 담당했지만 여전히 낯선 환자였습니다. 왜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그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장석훈이 건넨 명함을 받았습니다. 병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월급 3배, 은서와 함께 살 집, 너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저를? 며칠 후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은서 수술비를 모으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지는 은서의 손을 잡고 거대한 저택 앞에 섰습니다. 높은 담장과 화려한 정문, 넓게 펼쳐진 정원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야? 은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도 압도되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대문을 지나 본관으로 들어서자 60대 정도의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양복에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개인 간호사로 오신 이수진 씨시군요. 저는 이 집을 관리하는 김비서입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공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김비서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약은 반드시 제가 확인합니다. 회장님 식사 시간도 철저히 지켜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함부로 저택을 돌아다니지 마세요. 별채와 회장님 방 외에는 출입이 제한됩니다. 수지는 긴장했습니다. 김비서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별채로 안내하겠습니다. 김비서가 앞장섰습니다. 본관 뒤편의 작은 건물로 안내받았습니다. 작다고는 했지만 수진이 살던 원룸의 몇 배는 되는 크기였습니다. 필요한 건 연락하세요. 내일 아침 7시부터 근무입니다. 김비서가 떠나자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김비서는 자신의 방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모님, 저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여자야? 30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간호사입니다. 어린 딸도 함께 왔습니다. 젊은 여자라고? 회장님이 왜 그런 사람을? 한유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회장님이 그 여자를 보시는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수시로 보고해. 저 여자가 뭘 하는지, 회장님과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전부 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비서는 창밖 별채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회장의 방으로 갔습니다. 장석훈은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침 약 드실 시간입니다. 장석훈이 돌아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 쉬었나? 네, 감사합니다. 은서는? 아직 자고 있습니다. 장석훈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김비서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수진이 약을 정리하는 동안 문득 창밖 정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수대가 있었습니다.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 희미한 이미지가 스쳤습니다. 저 분수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디 아픈가? 장석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이 집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김비서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회장님과 저 여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유미에게 보고할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저택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지는 별채에서 은서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엄마, 노래 불러줘. 수지는 미소 지으며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멜로디였습니다. 어디서 배운 건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복도를 지나던 장석훈이 멈춰 섰습니다. 열린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노래.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노래는 먼저 간 아내가 미나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노래였습니다. 장석훈은 벽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나야, 설마. 며칠 후 수진이 은서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장석훈도 산책을 나왔습니다. 회장님,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 은서도 함께구나. 은서가 꽃밭으로 뛰어갔습니다. 수진이 따라가려는 순간 라벤더 향이 퍼졌습니다. 갑자기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수미. 무슨 일이야? 저 라벤더가 알레르기가. 그때 은서도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장석훈은 두 사람을 급히 실내로 데려갔습니다. 미나도 라벤더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장석훈은 서재에서 수진을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왼손 엄지로 오른손 약지를 천천히 돌리고 있었습니다. 장석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버릇이었습니다. 미나도 똑같은 버릇이 있었고 며칠 전 은서도 그림을 그리며 똑같은 동작을 했습니다. 3대가 똑같은 버릇을. 일주일 후 수진이 약을 준비하다가 가운이 흘러내렸습니다. 왼쪽 어깨가 잠깐 드러났습니다. 장석훈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었습니다. 나뭇가지 모양의 화상 흉터. 미나가 4살 때 뜨거운 물에 데인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똑같은 모양, 똑같은 위치. 회장님?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네. 장석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도 이상했습니다. 정원을 걸을 때마다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수대 앞에 서면 평온해졌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복도를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누군가와 숨바꼭질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비서는 이 모든 것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회장님이 계속 수진 씨를 주시하십니다.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화 너머 한유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더 자세히 지켜봐. 뭔가 이상해. 한유미는 불안했습니다. 저 여자가 설마. 어느 날 아침 수지는 평소처럼 회장의 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약병을 들고 자세히 살펴보던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간호사로 오래 일한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약은
처방전과 다릅니다. 수지는 재빨리 처방전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혈압약이어야 하는데 약병 안의 알약은 달랐습니다. 이건 혈전 유발제.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협심증 환자에게 이런 약을 먹이면 치명적이었습니다. 수진은 곧장 회장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회장님, 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인가? 약이 바뀌었습니다. 혈전 유발제입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수진이 약병과 처방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석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 비서는 급히 한유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모님, 큰일입니다. 새로운 간호사가 약을 발견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계획이 다 틀어졌잖아. 당장 쫓아낼 방법을 찾아. 알겠습니다, 사모님. 다음 날부터 김 비서의 태도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수진 씨, 약 정리가 엉망이군요. 제가 방금 정리했는데 이래서 어떻게 회장님을 모시겠습니까? 수진은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점심시간 김 비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식사 시간을 놓쳤어요. 은서가 갑자기 아파서 변명은 됐습니다. 저녁 수진이 복도를 지나가자 김 비서가 나타났습니다. 왜 함부로 서재에 들어갔습니까? 저는 들어간 적이. 거짓말까지 하십니까?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날 밤 장석훈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DNA 검사 의뢰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석훈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미나야, 정말 내가 맞니? 장석훈은 의뢰서에 서명했습니다. 비밀리에 검사를 진행할 것이었습니다. 한편 별채에서 수지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은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수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왜 자꾸 저를 쫓아내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장석훈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한 통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부녀관계 확률 99.99%. 서류가 장석훈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나야, 미나야. 25년 만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 있었습니다. 장석훈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회장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일 저녁 시내 호텔로 와주겠나? 은서도 함께. 수지는 의아했지만 약속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저녁 은서의 손을 잡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스위트룸 문을 두드리자 장석훈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앉게. 수진과 은서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장석훈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넸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DNA 검사?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부녀관계, 조부- 손녀관계. 장석훈이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나야, 넌 내 딸이야. 수진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25년 전 호텔 화재에서 4살이었던 내 딸이 사라졌어. 나는 4년 동안 전국을 찾아다녔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눈물이 장석훈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특별 실종 선고를 받았고 내 어머니는 너를 찾다가 결국 상심한 나머지 병으로 돌아가셨단다. 마지막까지 내 이름을 불렀어. 어머니. 수진의 머릿속에 희미한 이미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품, 피아노 소리, 정원을 뛰어다니던 기억. 아빠. 수진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빠, 아빠, 미나야. 장석훈이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제가 돌아왔어요. 은서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석훈이 은서를 끌어안았습니다. 은서야, 너는 할아버지의 외손녀란다. 할아버지? 그래, 할아버지야. 은서가 장석훈을 꼭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아빠가 있었어요. 은서에게도 할아버지가. 그래, 미나야. 이제 혼자가 아니야. 장석훈이 수진과 은서를 함께 안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체 누가, 왜 저를? 장석훈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반드시 밝혀낼 거야. 며칠 후 장석훈은 미나와 은서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의심하고 최근 몇 달간 확보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약이 바뀐 후 나는 김비서를 의심했어. 그리고 조사를 시작했지. 장석훈이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금융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25년 전 호텔 화재 직후 한유미가 김비서에게 거액을 송금한 기록이야. 그리고 매년 꾸준히. 한유미. 누구죠? 내 동생 부인. 너의 작은 엄마란다. 미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통화 기록도 확보했어. 장석훈이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수진 씨를 계속 주시하십니다. 더 자세히 지켜봐. 한유미와 김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비서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걸 자백했어. 25년 전 호텔 화재 당일 한유미가 너를 데려갔단다. 화재 혼란을 틈타서. 왜? 대체 왜? 경영권이었단다. 이 집안 장자인 나에게 자녀가 없으면 동생네로 경영권이 넘어가게 되니까. 한유미는 자기 아들 준혁을 회장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야. 미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어머니의 목숨을, 경영권 때문에 김비서가 너를 멀리 보육원에 버렸어. 이름도 바꿔서. 그래서 내가 4년 동안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거야. 미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김비서는 그 후로도 계속 한유미를 도왔어. 내 곁에서 25년간 감시하고 최근엔 약까지 바꿨지. 내가 빨리 죽어야 준혁이 회장이 되니까. 어머니는 저를 찾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장석훈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한유미가 엄마를 죽인 거예요. 미나가 울먹였습니다. 그날 오후 장석훈과 미나는 묘소를 찾았습니다. 은서도 함께였습니다. 묘비 앞에 선 미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석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아빠 찾았어요. 저 이제 집에 왔어요. 은서가 할아버지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은서예요. 할머니 손녀예요. 세 사람은 묘소 앞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나가 물었습니다. 한유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석훈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겼어. 김비서와 함께 곧 체포될 거야. 준혁도 알고 있었나요?
아니, 준혁은 몰랐던 것 같구나. 하지만 모든 게 끝나면 준혁과 동생도 처리해야겠지. 일주일 후 공항에서 한유미가 출국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미나는 화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만 남았습니다. 장석훈이 미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작은아버지와 준혁은요? 둘 다 지방 공장으로 발령냈어. 장석훈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을 되찾아야지. 장민아. 그리고 이건 회사 지분 양도서야. 미나는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한 달 후 은서의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미나와 장석훈은 손을 꼭 잡고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 은서 괜찮을 거죠? 그럼 우리 은서는 강한 아이야. 몇 시간 후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미나가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따뜻한 봄날 저택 정원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건강하게 자란 은서가 정원을 뛰어다녔습니다. 할아버지, 나 잡아봐요. 장석훈이 은서를 쫓아갔습니다. 미나는 분수대 앞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았던 기억이 이제는 선명했습니다. 장석훈이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행복하니? 네, 아빠.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하단다. 은서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정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도 우리 보고 계실까요? 그럼 할머니는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장석훈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미나 찾았어요. 이제 행복하게 살 거예요. 미나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행복해요. 석양이 정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25년 만에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장석훈, 미나, 은서. 세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저택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 할아버지, 내일은 뭐 할 거예요? 놀이공원 가자. 와, 정말요? 은서가 환호했습니다. 미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걱정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25년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집에 왔구나.